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죠. 백건우입니다. 그의 삶과 음악, 그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백건우 하면 떠오르는 아주 강력한 별명이 하나 있죠. 바로 건반 위의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라?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거든요. 한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는 건데 과연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치열한 탐구의 과정이 그의 음악에는 어떻게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구도자라는 단어 사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단순히 피아노 스킬이 뛰어난 테크니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연주하는 음악의 본질, 그 영혼을 이해하려고 정말 평생을 바쳐서 파고드는 사람, 바로 그런 진지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신동의 여정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구도자로서의 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보통이 아니죠? 10살에 이미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국립교향악단이랑 협연을 하고 15세 그 유명한 줄리아드로 유학을 가요. 그런데 26세 다들 대단하다고 하는 그 줄리아드를 학위도 없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럽에서 자기만의 길을 찾기 시작하죠. 정말 대단한 결단력 아닌가요? 그리고 바로 이때 그의 인생을 바꾼 스승, 빌헬름 캠프를 만나게 됩니다. 백건우 스스로 이렇게 말했죠. 캠프 선생은 하나하나를 거의 종교적인 태도로 다뤘다고요. 바로 이 만남을 계기로 그의 구도자 정신이 확고해진 겁니다. 그냥 건반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에 담긴 우주를 탐험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된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랑과 높은 위험. 그의 음악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무대 밖의 삶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때는 1972년 뮌헨의 오페라 하우스였어요. 백건우가 계단에서 우연히 한 여성이 좌석 찾는 걸 도와주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당대 최고의 스타, 배우 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정말 운명처럼 파리의 한 식당에서 다시 만나요. 이때부터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됐고 1976년에 결혼에 골인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죠?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와 최고의 배우의 만남이라니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불과 1년 만에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1977년에 있었던 자그레브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날짜는 7월 29일, 장소는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자그레브. 북한 공작원들이 백건우와 아내 윤정이, 심지어 갓난아기였던 딸까지 납치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다행히도 위험을 직감하고 바로 미국 영사관으로 피신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3년에 북한이 이걸 공식적으로 시인까지 했어요. 정말 예술가의 삶이 이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쇼팽 영혼의 해독.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도 백건우의 음악적 탐구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바로 쇼팽을 향하게 되죠. 백건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쇼팽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녹턴에 있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쇼팽은 막 큰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고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소소하게 연주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걸 즐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팽의 영혼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그 내밀한 속삭임, 즉 녹턴에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럼 쇼팽의 그 숨겨진 아름다움을 어떻게 끌어냈을까요?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음표를 치는 핑거링을 넘어서 소리 자체를 빚어내는 단계로 가고요. 둘째, 피아노의 복잡한 울림, 이 배음을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악기가 스스로 노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선율을 찾아내는 거죠. 와, 이건 거의 음악을 해부하는 과학자 같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 이야기, 모차르트 안의 순수함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탐구해온 그가 최근에 다다른 곳은 정말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였어요. 피아노를 친 지 70년이 넘어서
백건우는 이제 모차르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꾸밈없는 순수함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거든요. 그동안 정말 화려하고 기교 넘치는 작곡가들을 주로 연주해온 거장인데 갑자기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모차르트라니 이건 정말 중요한 예술적 선언인 셈이죠. 이걸 보면 그의 예술적 진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과거에는 슈만이나 그라나도스처럼 복잡하고 화려한 세계를 탐구했다면 지금은 정반대예요. 모차르트를 통해 자신의 색깔을 최대한 빼고 음악 그 자체가 흐르는 순수한 통로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모차르트 스타일을 잘 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의 음악 자체를 전달하고 싶다고요. 이건 정말 궁극의 경지 아닐까요? 연주자인 나는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 남는 상태. 바로 그 음악적 자유를 향한 갈망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 보죠. 건반 위의 구도자가 된다는 것. 그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구도자의 길이란 이런 거겠죠? 어떤 완성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가는 끊임없는 여정. 또 납치 위협 같은 정말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음악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해내는 것. 마지막으로 엄청난 테크닉을 가진 연주자를 넘어서 순수한 소리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 이건 결국 평생에 걸쳐 음악 그 자체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백건호의 이 말이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악은 작곡되거나 연주되거나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항상 존재하고 변하고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살아 숨쉬는 한 구도자의 탐구는 영원히 끝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백건우의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 혹은 영화나 책 속에는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새로운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